자, 지금 통신은 한 3시간째 하는데, 제가 이제 보안 기초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처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전공자 중에서도 통신이 좀 약하신 분들, 좀 제가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제가 네트워크 쪽을 좀 비중 있게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뒤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를 잡아야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퍼즐이 빨리빨리 지는데, 근데 이제 각종 공격은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와 연관되는지 이런 게 조금 잘 헷갈려갖고, 시험에 조금만 다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뭐가 관련돼 있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런 거를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의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살붙이면서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프로토콜 공부를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서브 네트워크, 슈퍼 네트워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찌 보면, 피자를 조금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자 한 판 있어요. 피자가 이렇게 한 판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 여기 이제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 N24, 즉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고, 뒤에 8비트가 이제 호스트에 할당되는 이거는 C클래스죠. C클래스. 그러니까 C클래스는 24 플러스 8이에요. 네트워크 주소가 24비트 쓰고, 그 다음에 8비트가 호스트에 할당되는 그런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인데, 여기에서 지금 서브넷 마스크는 이 3비트를 이렇게 쓴다는 거. 자, 이 24비트에 여기 보면 어찌보면 25번째, 26번째, 27번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에서, 그 다음에 2의 2성. 2의 3성이야. 자, 1이 하나 있어요. 1이 하나 있다 하면은, 자, 24에서 25번째가 1이다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 절반을 이렇게 딱 쪼개져요. 그 다음에 1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피자가 몇 조각? 4조각이 난다는 거죠. 즉, 이래서 4조각. 자, 그 다음에 1이 하나 더 있어요. 1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저것이 8조각 나는 거죠. 8조각 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죠. 8조각. 그래서 지금 이 3비트가 뭐다? 이것이 3비트를 통해서 이 하나의 덩어리 네트워크가 몇 개로? 8개를 나눠. 8개. 8개를 나눠지는 그런 서브네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어찌보면 이런 식이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이제 대치동에 많은, 어찌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통장, 시골로 가면 이장, 이런 식으로 더 소규모로 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개념이 뭐다? 서브넷이야. 서브넷. 그걸 묶는 걸 뭐라고 한다? 이 슈퍼넷이라고 합니다. 슈퍼넷 마스크인데, 여기 디폴트가 몇 개? 디폴트가 24였는데 앞에 111을 00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컴바인 8개 클래스를 C블록을 얘가 하나로 합치는 거. 즉 8개를 이렇게 나눠진 걸 뭐로? 이거를 합쳐버린다는 거죠. 합쳐버리는 게 우리가 슈퍼넷 마스크야. 슈퍼넷 마스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주소 계산할 때, 아까 제가 이진법으로 16진법,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의 배성으로 가면서 이제 숫자 이렇게 쭉 나열했죠. 그런 걸 실제 숫자 대입해서 하는 게 서브네팅, 그 다음에 슈퍼네팅이에요. 그걸 실제 계산하면서 각각 여기에 이제 8개의 피자 중에 이제 여기에 호스트가 몇 명이 있다, 뭐 이런 거 등등 했을 때 어떻게 나누냐, 이런 것이 숫자를 집어내갖고 이제 문제화 되는 겁니다. 개념상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이 이렇게 된다. 자, 거기 봐주시고. 자, 다음은요.
자, IP 버전 4와 그 다음에 버전 6의 그 데이터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그 IP 버전 4와 그 이제 6, 그 다음에 TCP와 UDP 지금 4개를 딱 제시했어요. 자, 이 4개를 제시했는데 이 4개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조금 어느 정도 그 들어보신 다음에 필요하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헤더에 어느 부분이 있다. 이거는 네트워크 어찌 보면 공부하는데 어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처음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그 캡슐화 하면서 계속 추가 이렇게 붙었었죠. 그래서 뭐 계층상 이 헤더 부분이 이제 그 4계층에서 붙느냐, 3계층에서 붙느냐 했을 때 이 헤더 부분이 앞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럼 이 헤더가 갖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4, 3, 2 이런 식으로 추가로 붙었었죠. 캡슐화 시켰었어요. 그러면 이때 뭐 우리가 전송 계층에 붙는 그런 헤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붙는 이런 헤더 전부 다 목적이 있겠죠. 이유 없이 이런 걸 막 갖다가 네트워크에 막 01 이유 없이 막 붙이면 뭐다?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도 반대, 수신자 쪽에서도 받아갖고 이게 의미가 뭔가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통신은 프로토콜 약속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붙이면 너도 그렇게 해석해서 읽어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보냈는데 FTP로 올려준다든지 하면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이 헤더 부분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IP 버전 4와 그다음에 버전 6의 헤더를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IP 버전 4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전 6도 비교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단순화 시켰는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IP 버전 4의 데이터그램을 한번 보면, 헤더가 있어요. 20에서 60이에요. 20에서 60. 20에서 60이라는 건 이것이 이 옵션이 있어서 옵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약간 가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20에서 60은 가변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는 것은 페이로드죠. 페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즉, 이 그 페이로드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어찌 보면 돈을 들여서 뭔가 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로드. 그래서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IP 버전 4와 6가 있는데 버전이 있어요. 버전. 자, 버전이 있는데 그럼 이 버전은 왜 있을까요? 버전은. 자, 이 버전은 IP 버전 4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전 6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이 있겠죠. 때로는 이 버전 4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전 6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IP 버전 6에도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버전이 있죠. 버전. 이것이 버전 4냐 버전 6냐. 그리고 시험도 이전에 사례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시험 나와요. 헤더의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뭐예요? 버전이에요. 버전.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서 보면 여기 보면 UDP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소스 포트예요. 그 다음에 TCP도 소스 포트예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제일 뒷부분은 모르더라도 첫 번째에 있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IP 버전 1나 버전 6의 헤더의 첫 번째는 뭐다? 버전이에요. 버전. 이것이 이제 그렇겠죠. 우리가 버전 4인지 6냐에 따라서 이 약간 해석이 좀 달라질 거예요. 버전 4 같은 경우는 가변이고 버전 6는 뭐다? 고정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헤더의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가 버전이다. 자, 그 다음에 헤더 랭스가 있습니다. 자, 헤더 랭스는 이 부분은 가변임을 암시하는 거야.
헤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20에서 60이죠. 20에서 60이요. 옵션이 있으면 그냥 20에다 딱 떨어지는데 옵션이 뭐 10바이트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총 30바이트까지가 헤더죠. 그 뒷부분은 페이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가 헤더고 어디 이유가 이제 페이로드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경계가 없죠. 그렇죠? 헤더하고 페이로드가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데이터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변이기 때문에 이거야.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고정이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더 길이 굳이 필요가 없죠. 대표적 여기가 뭐? 없어요, 여기. 여기는 그냥 40바이트야. 40바이트. 즉, 역으로 얘기하면 뭐다? 역으로 얘기하면 자, 헤더 길이를 체크하는 건 가변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IP 버전 4는 뭐다? 가변. 버전 6는 뭐다? 고정이라는 거야. 고정.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또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헤더 길이는 가변임을 암시하는 거죠. 가변임을. 고정이 아니라 가변.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입, 이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탈 랭스가 있습니다. 이 토탈 랭스는요, 전체 길인데요. 전체 길인데, 여기서 헤더 길이를 빼면요, 데이터 길이가 있어요. 자, 전체 길이, 토탈 랭스인데, 헤더 길이는 저 요 앞에 있었죠. 헤더 길이. 거기서 빼면 뭐다? 데이터 길이를 일단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20바이트에서 65,535까지의 그 부분의 전체 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2의 16승이야. 2의 16승. 참고로 이 숫자도 조금 친숙해 주셔야 돼요. 2의 16승은요, 65,536이요. 65,536. 자, 이 16승이요. 16승이 이것이 포트가 16비트로 표현합니다. 포트가. 그래서 16비트까지는 일단 조금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포트는 16비트를 써요. 포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포트는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2의 16승은 65,536. 0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하면 65,535예요. 그러니까 포트는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0에서부터 어떻게? 65,535까지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친숙해지시는 게 좋다. 자, 다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래그, 그 다음에 프레그먼테이션 옵셋. 이거는 단편화와 관련됐습니다. 단편화. 자, 통신하다 보면 단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이에요. 송신자에서 수신자 쪽으로 가는데 라우터를 이렇게 거쳐서 가요. 라우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택배를 큰 거로 보냈어요. 큰 거로 보내니까 중간에 이 부분의 네트워크의 이 용량이 이제 수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프를 뜯어서 나눠요. 크기에 맞게 일단 나눠서 일단 보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이제 한 15kg짜리가 있다. 이거를 5kg 단위로 뭔가 포장한다면 세 박스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눠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단편화한다 그래. 단편화. 그래서 네트워크 가면서 이렇게 단편화시키는 거야. 단편화시켜요. 뭔가 조각을 나눈다. 조각을 나누는데 그때 이제 식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이 플래그는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비트가 써요. 이 3비트가 썼는데 자, 첫 번째 비트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일단 사용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do not preempt입니다. do not preempt. 즉 나누지 말라는 거야. 저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do not preempt가 있으면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1이 되면 1은 true예요. 0은 false예요. 자, 즉 1이라는 것은 뭐다? 1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단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각을 안 넣는 거. 단편화를 조각을 나누지 말라. 근데 그것이 반대는 조각을 그냥 나눠라.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요, more 프레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1은 true예요. 0은 false입니다. 자, 1은 true는 뒤에 뭔가 추가의 조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다는 거. 얘는 뒤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선착순 이런 뭐 구들이 뭐 좀 뺑뺑인데 선착순을 막 이렇게 돌고 올 때 아니면 달리기를 막 한다고 가정이 10명이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명이 뛰었는데 구둥을 했어. 뒤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내리 10등이 있죠. 10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다른 조각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10등을 했어요, 이번에. 뒤에 조각, 프레임부터 있어요, 없어요? 뒤에 없죠. 본인 꼴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문 닫고 조립을 해라. 이때 이게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10개의 프레임부터를 보냈어요. 근데 10개 다 받았으면 빨리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뭐, 9번째 들은 거.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나누냐 안 나누냐. 그런 의미가 이 플래그 여기 있다.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은요. 타임 트리브. 이게 줄여서 TTL이라고 하는데요. TTL인데, 이 TTL은 얘는 어찌 보면 타임 트리브. 과거에는요, 이것을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서의견이 돼 있었어요. 얼마만큼 살 건지, 타임 트리브죠. 그래서 시간 측정하기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건 라우터수라는 것은 몇 개를 이것을 거쳐서 가느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통신할 때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TTL이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통신을 할 때 라우터 2개를 일단 타고 가요. 근데 저 TTL이 없으면요, 전 세계에 많은 패킷을 이렇게 일단 보내는데 이것이 쓸모없는 패킷이 계속 막 떠드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TTL 값이 2를 딱 설정해서 보냈어요. 2를. 그러면 라우터 하나를 거쳐 가면서 하나씩 빼기를 하는 거야. TTL 1, TTL 0. 그 다음에 빼기. 0이 되면 뭐다? 더 이상 보내지 말고 거기서 폐기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송신자 쪽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통신 약속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 TTL 값이 빼기, 마이너스 1씩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 그래야 이 불필요한 그런 쓰레기 패킷이 없어지겠죠. 자,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거는 다중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다중화야. 여기다 쓸까요? 네. 이쪽에 써볼게요. 프로토콜은 다중화가 관련됐습니다. 다중화, 역다중화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떤 선로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가 이 선이 있는데, 그러면 다중화라는 것은 이 세 개가
이 하나의 선로를 딱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보내줘야 돼요. 다중화. 그래서 여기에 뭐 A, B, C가 있다면 A는 A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보낸다 했을 때 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여기 A, 이메일이면 이메일 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메일인데 FTP로 보내면 일단 이것을 알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중화와 관련된 이 다중화는 상위에서 어디 쪽에서 왔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관점인데요. 자, 먼저 사계 측에서는요. 사계 측에서는 포트가 있어요. 상계 측에서는 지금 여기 같이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이계 측에서는 프레임에 타입이라고 있어요. 타입. 즉, 이 그 세 가지는 이 다중화와 관련된 필드예요. 자, 포트. 상위에서 HTTP에서 내려왔는지. 그러니까 이 상위라는 건 어디? 사계측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응용 계층이 있어요. 응용 계층. 수많은 서비스가 있다겠죠. 그걸 받아서 밑으로 내려보내서 통신해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포트는 HTTP면 80, SMTP는 25번. 그 번호가 할당돼서 어디서 왔는지가 알아야죠. 그래야 반대편에서 어디로 올려 보내겠죠. 이런 거와 관련됐다는 거죠. 똑같이 이 프로토콜도 상계 위에는 사계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계층 위에 상위에도 조금 이 위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위에 어떤 프로토콜에서 내려왔는지 이거를 이 프로토콜 필드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TCP에서 내려왔는지 UDP에서 내려왔는지 이 상에는 TCP, UDP, 아까 SCTP 이런 것도 있었죠. 어디서 내려왔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보내겠죠. 여기도 타입도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야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어떤 조립식으로 퍼즐이 딱딱 맞아서 이제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중화와 관련됐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일단 헤더 체크성. 헤더 체크성은, 이 헤더 체크성은요, 이것이 계속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화된다는 건데, 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기 때문에요, 분할 후에 헤더 검사를 하는 겁니다. 분할 후에 헤더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초과는 분할 그 과정에 헤더의 어떤 이상 유무 체크하는 게 우리가 헤더 체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분할을 하니까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32bt의 그 출발지, 그 목적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그 다음에 공공 아파트 몇 호, 이런 게 여기 있다. 간단하게 그 생각하시면 되고, 옵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자, 통신 어떤 보안 관리 있는 게 이 두 가지만 일단 그 정리하고 갈게요. 자, strict source route. 자, 그에 반해 loose. 엄격하게 source route.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로 가라. 약간은 이거 루스란 건 좀 약간 벗어나도 상관없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그 통신의 어떤 이 공격에 따른 이것이 악용이 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안 장비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위에서 뭐 경로를 타고 가게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엄격한 소스 라우트 그다음에 그 루스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IP 버전 4의 데이터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여러 번 보셔갖고 이거를 조금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떤 학습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네트워크 어떤 뒤에 공격 막 이런 거 할 때 뭐 TTL이 뭐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막 설명할 때 이게 어디 있는지 이거는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이 IP 버전 4를 쭉 다 봐보면 뭐 치명적인 단점이 조금 보여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그 헤더의 어떤 가변성. 이거는 그 통신하는데 조금 그 좋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단편화요. 통신이 막 이렇게 가는데 막 넘기기 바쁘죠. 근데 한마디로 하면 사과 15kg짜리를 중간에 뜯어가지고 박스를 재포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려면 이 라우터 쪽에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게. 그래서 IP 버전 6에서는 이런 단편화가 있는 것을 없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일단 보내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여기서 삭제돼요. 여기에 5가지가 여기서 삭제가 됩니다. IP 버전 6로 넘어가면서 5가지가 삭제되는데, 자, 5가지가 삭제돼요. 그거 먼저 정리해보죠. 헤더 길이가 삭제되는 이유는, 자, IP 버전 4는 가변인데 얘가 뭐다? 고정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거야. 고정으로 변하는 거죠. 가변이 고정으로 변하기 때문에 굳이 뭐다? 헤더 길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단편화가 된다, 3개. 단편화가 되는 3개가 저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래그, 그 다음에 그 프레임트 오프셋. 이 3가지 필드가 단편화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5개가 삭제돼요. IP 버전 6에서 뭐가? 5개 필드가 삭제가 된다. 그 다음에 헤더 검사, 헤더 체크성. 단편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헤더 체크성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개가 일단 삭제된다. 자, 그래서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자, 일부러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그냥 지우고 가는 게 낫겠네. 막 헷갈릴 것 같아. 여기는 기능 이런 거 등등은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서 구분하는 정도까지만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전. 이거는 IP 버전 4와 버전 6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버전이 제일 첫 번째 있다고 했어요. 트래픽 클래스는 여기는 서비스 이용과 유사합니다. 타입. 서비스 유저 유형이라는 건 지금 어디예요? IP 버전 4의 서비스 타입. 이것과 유사하게 일단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버전 4에서는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요. 이 서비스 유형이라는 건요, 약간은 패켓이 뭔가 신속하느냐, 서비스를 빨리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은 약간 여기 조금 투영을 좀 시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거의 사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버전 6에서는 조금 많이 반영을 좀 시켰다. 플로우 레이블은 어떤 데이터 특정한 흐름을 위한 처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플로우 레이블을 일단 제공했습니다. 말하면 데이터의 특정한 흐름에 대한 특별한 그런 처리를 제공합니다. 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플로 레이블이 일단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페이로드 랭스는요. 자, 이거는 헤더 길이를 제외한 데이터 그램의 길이입니다. 데이터 그램의 페이로드니까 이제 헤더 길이는 제외한 거죠. 헤더 길이를 제외한 이 데이터 그램의 길이에요.
아까 IP 버전 호에서는 뭐가 있었죠? 비슷한 것이 토탈 랭스가 있었죠. 이 토탈 랭스는 전체 길이 빼기 헤더 길이 하면 데이터 길이였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거죠.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 랭스예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헤더는요. 자, 첫 확장 헤더에 뒤따른 그런 헤더를 넥스트 헤더입니다. 첫 확장 헤더에 그것에 뒤따른 그런 헤더를 우리가 넥스트 헤더라고, 다음 헤더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일단 중요한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 이 넥스트 헤더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예가 이 확장 헤더에 자, IP 버전 4고 버전 6는 이제 단순하게 32비트가 128비트이기도 하고 IP 버전 4가 설계될 때는 이 보안은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버전 6가 나오면서는 이 보안이 조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보안 그런 부분이 이 헤더 같은 데에서도 투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에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ESB가 있는데 ESB는 VPN에 나오는 VPN 중에 IPsec이에요. IPsec. 큰 틀에 보면 이건 VPN. VPN은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거예요. 보안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VPN인데 이 VPN은 간단히 표현하면 공중망을 사설망 같이 쓴다. 공중망을 사설망 쓰듯이 공중망을 사설망 이용하듯이 한다. 자, 공중망의 장점은 저렴해요. 장점은. 자, 사설망의 장점은 보안성이 뛰어나요. 보안성이 높아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진 거를 우리가 VPN이라고 합니다. 즉, 공중망을 사설망 이용하듯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망을, 이 저렴한 공중망은 보안성이 떨어지거든요. 보안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사설망은 비싸요. 근데 보안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취한 것이 우리가 VPN입니다. 그 대표적 하나가 IPsec이 있는데, 이 IPsec이 색 중에 ESB가 이제 암호할 때 이런 데 쓰게 되는데, 그래서 VPN, IPsec, 그 다음에 ESB.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일단 하고 건너뛰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넥스트 헤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 리미터는요. 이거는 TTL과 이것과 있어요. 타임 투 리브. 하나의 TTL은 라우트 3라고 있어요. 이 호흡이라는 건 한 호흡,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크게 한 발짝 이렇게 뛰어가는 거, 이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 한 호흡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TTL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소스 애드레스는 128비트로 되어 있어요. 16바이트, 128비트. 아까 32비트에 비해서 엄청 늘었죠. 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그 베이스에다가 40바이트는 뭐다? 고정이에요. 가변이 아니라 고정. 그 다음에 페이로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차이점을 잘 보면 IP 버전 4와 버전 6가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건 뭐다?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불필요한 거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버전 6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걸 통해서 일단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IP 버전 4하고 그다음에 버전 6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주소의 길이는 32비트, 그 다음에 128비트. 그 다음에 그 표시 방법은 8비트씩, 그 다음에 네 부분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10진법을 일단 표현합니다. 이쪽은 그 128비트는 10진법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6비트, 그 다음에 8부분을 일단 나눠요. 그래서 16진수를 일단 표현한다. 그 다음에 주소 할당 방식은 주로 ABCD 클래스 방식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순차 할당, 클래스 안에 비순차 할당인데, 네트워크 규모, 그 다음에 단말기 수에 따라 순차 할당한다. 순차, 차례를 일단 할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43억 개. 그에 반해서 여기는 이제 43억이 한 곱하기 4번 했나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한 사람당 기기를 한 2,000개씩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다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는 가변, 그 다음에 고정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IP 버전 4는 있다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없다. 뭐가? 대신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해서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해서 이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없고 대신 뭐가 있었죠? 애니캐스트가 있었어요. IP 버전 6는. 자, 그 다음에 보안은 IPsek은 VPN에 나와요. 이건 VPN에 나오는데 IPsec 프로토콜을 별도로 설치해요. 보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를 일단 설치해야 되는데 얘는 자체 지원한다. 그 정도 일단 정리해 주세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자, 다음에는 UDP하고 TCP를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상계층에 대한 IP 버전하고 버전 6 두 개의 헤더를 봤는데, 자,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송계층의 UDP하고 TCP 두 가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UDP 친구는 장점은 엄청 일이 빠르다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오류가 좀 많기 때문에 상관이 조금 챙겨줘야 될 그런 사람이고, 그에 반해 TCP는 일은 엄청 꼼꼼해요. 근데 조금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상관이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상위 계층에서 내가 UDP를 맡길지, 그 다음에 TCP한테 맡길지, 이건 업무 성격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상위에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내야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긴다? 전송 계층에 TCP한테 맡기는 거야. 그에 반해서 그냥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빨리빨리 전송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긴다? UDP. 즉, 상계층에서 UDP 쪽에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응용 계층에서 TCP를 이용할지 UDP를 이용할 거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예요. HTTP 같은 경우는요. HTTP는 80번 포트인데 이거는 TCP한테 일시켜요. 그에 반해 DNS 같은 경우는 DNS는 아주 신뢰성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UDP를 이용해서 UDP 53번을 통해서 이것을 통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TCP나 UDP나 첫 번째는 소스 포트가 있어요. 소스 포트. 아까 우리가 IP 버전 4나 버전 6도 뭐가 있었죠? 버전이 있었어요. 버전.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스 포트. 이 포트는 뭐와 관련됐다겠죠? 다중화. 포트, 상계측에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계측에서는 타입. 이거는 다중화. 이 소스 포트 80번인지 25번인지.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왔는지 알아야 다음에 올려보낼 때 이것이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출발지 포트,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그 다음에 토탈 랭스. 자, 토탈 랭스는 헤더 포함 전체 길이죠. 헤더 포함 전체 길이.
우리가 토탈 랭스라고 합니다. 일단 체크섬이요. 자, 오류제한데, 자,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에 반해 TCP에도 그 체크섬이 있는데요. 여기는 필수예요. 차이점은, 자, 이 뒷부분에, 여기에도 보면 체크섬이 있어요. 체크섬. 이 체크섬이 있는데, 여기는 뭐다? 오류제한데 필수. 얘는 필수. 오류제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구분이 좀 안 되네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아무튼 이거는 뭐다? TCP다. 필수예요. 자, 그러면 이 역할이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자, 출발지에서 일단 체크섬을 계산합니다. 출발지에서 계산해. 그러니까 체크섬 1이 있다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이거 재계산해. 체크섬 2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는 거. 같은지 다른지. 근데 만약에 다르다. 만약 다르면 UDP는요, 도착지에서, 즉 수신자가 알아서 그냥 처리해. 다시 보내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없다는 거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냥 처리해라. 어떤 식으로 부하 직원이 해서 이제 오류가 좀 있고 오타자가 있어서 상관한테 일단 보냈어요. 답답한 사람 누구 상관이죠. 그냥 알아서 수정해서 쓰시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시던지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거야. 엄청 빨리 일단 보냈다는 거죠. 그렇고 이것이 오류자가 그 선택이다. UDP 헤더 상당히 간단하죠.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다음에 토탈 랭스, 그다음에 체크섬 이렇게 있는 반면에 TCP는 좀 복잡해요. TCP는 자, 여기를 한번 봐보면 TCP는 지금 봐보면 이 앞부분은 UDP하고 일단 동일하죠. UDP도 소스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동일한데, UDP에는 없는 이런 게 있어요.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액나리지 넘버. 이것이 32비트로.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 시퀀스 넘버나 액나리지 넘버. 이런 것이 등등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통신하는데 계속 사용이 되는 거죠. 다음 헤더 길이. 자, 헤더 길이가 있다는 건 뭐를 암시한다? 가변이죠, 가변. 여기 뭐가 있어요? 옵션이 있죠. 가변. 자, 그 다음에 리저버드는 6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어 플래그가 있습니다. 제어 플래그. 자, 이거는 중요해요. 6비트이지만 이 부분에 제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UAPRSF 이렇게 한번 앞자를 따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안개 좀 UAPRSF. 그래서 어전트. 이 어전트는 긴급이에요. 이 어전트는 이 부분은 긴급한 걸 요구할 때는 이것과 관련됐어. 자, 어전트가 있어서 어전트 포인터 이런 걸 이용해서 긴급성을 이용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합니다. 자, 액나레지에서 우리가 이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보내면 받았다는 어떤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거 관련돼 있고, 푸시. 이 푸시는요. 자, 푸시는 이제 이것이 사계층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응용계층을 일단 보내라 했을 때 이런 걸 설정해서 보냅니다. 응용계층에 4계층, 지금 이것은 TCP는 4계층 해대요. 4계층 위에 어떤 거?
사계 측은 응용 계측 서비스를 하게 될 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응용 계층에 빨리 뭔가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이런 푸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셋이 있고 그 다음에 핀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리셋과 핀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리셋과 핀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연인이 앨리스와 밥이 뭔가 이제 이브나 멜로디가 집중적인 어떤 견제가 들어와서 둘이 헤어지려고 그래요. 리셋은 헤어질 때 바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서로 말도 섞지 말고 남남이다. 바로 헤어지자. 그런 개념이 리셋이고요. 핀은 그에 반해서 그 강제의 종류는 아니고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사귄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한 달 동안 조금 서로 생각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달 이후에 우리 헤어지자. 아니면 더 사귀든지 한 달 동안 숙고를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약간은 조금 여지를 두는 거죠. 리셋은 바로, 핀은 약간의 여지를 둔다. 그런 차이가 있고, C는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에 싱크로나이저 통신할 때 하는 게 이제 씬입니다. 씬. 그래서 씬, 액 뭐 이런 거 보낼 때 이것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일단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올 수 있죠. 자, 얘를 씬을 보냈어요. 또는 씬 에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보면 UAPRSF에 UAPRSF에서 씬을 보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1이고 나머지는 뭐다? 전부 다 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씬 에크는 여기 있죠. A고 S. 이 두 개가 1로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1, 0, 0, 1, 0. 0, 1, 0, 0, 1, 0.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 시네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만 딱 주면. 자, 아무튼 그거와 관련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는 이거는 뭐다? 흐름 제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설명드렸죠. 5톤 트럭의 흐름 제어는 윈도우 사이즈. 자, 4톤밖에 안 되는데 5톤을 그 트래픽 왔다 갔다 요구하면 통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런 거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체크섬은 이제 그 아까 오류 제어. 이건 필수와 관련돼 있다. 뭐, 기타 그 옵션은 참고자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TCP 헤더까지 일단 살펴봤어요. 자, UML 가지고 일단 정리해보죠. 자, 이 네 가지 IP 버전화 6, 그 다음에 TCP, 그 다음에 UDP, 이 헤더까지 전부 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TCP와 UDP. 자, TCP는 엄청 좀 꼼꼼하고 이해를 천천히 하는 그런 친구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UDP는 뭐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는데 조금 실수가 좀 많다겠죠. 자, 신뢰성. TCP는 에크를 수준해요. 에크를 수준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다. 자, 그에 반해 에크를 보내지 않는다. 에크가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없죠, 그렇죠? 이 UAPRSF에 거기에 나오는 건데 이 에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성이 없다. 그다음에 연결 지향적이다. 그다음에 가상 연결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얘는 비연결 지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 연결도 형성하지 않고, 즉 보내고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스트리밍 비디오 이런 신뢰성 있는 전송이 불필요할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돼요. 근데 가끔 이제 뭔가 화면이 조금 느슨하게 이제 꼬여서 잘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시 피드백에서 보내려면 안 되겠죠. 이런 때 우리가 UDP를 사용해요. 신뢰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빨리빨리 일단 보낼 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패킷 순서. 이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를 이용해서 패킷 순서를 일단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순서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 순서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건 헤더 자체에 없죠. 헤더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헤더를 암기하고 있으면 이 표가 아주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암기를 때로는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혼잡 제어. 자, 처리가 어렵거나 그 전송 속도가 느릴 경우 이를 통보한다. 이것이 혼잡 제어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는 흐름 제어 같아.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오류 제어만 이 필수가 아니라 또 선택적으로 좀 하고 있었죠. 자, 속도는 UD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 TCP에 비해서는 좀 빠르다. 일 처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간단하게 좀 봐볼까요? 계층상 7계층이 있는데, 네트워크 계층에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양 끝단에 응용 프로세스 통신을 관리합니다. 통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션 관리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세션 계층입니다. 양 끝단에 사용자들이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상위 계층은 응용 계층이에요. 이런 응용 계층이 데이터 전달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신경 쓰지 않게 한다. 이거는 전송 계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계층으로서 16진수 12개로 구성된 맥 주소, 물리 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2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맥 주소, 물리 주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네트워크 계층인데, 자, 여러 노드를 겹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라우터는 3계층 장비예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패킷 포워딩을 일단 담당한다. 이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프로토콜 IP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클래스 기반 주소 지정에서 처음 3비트가 110이다. 이거는 뭐다? C 클래스입니다. 다의 IP 버전 후에 데이터 가림의 첫 번째 필드는 이 선택사항을 포함한 헤더의 길이 값이다. 그랬나요? 아니죠. 버전이죠, 버전. 그래서 답은 2번이죠. IP 버전 6에서는 헤더의 40비트가 고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40바이트가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헤더 길이 부분이 뭐다? 필요가 없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버전 6에는 이 체크선 필드가 뭐다? 삭제가 됐었죠. 5개 필드가 삭제됐어요. 그 중에 체크선도 없어졌죠. IP 버전 6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16비트 8부분, 그 다음에 총 128비트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죠, 콜론. 이렇게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입니다. 콜론은 그룹에서 16진수를 일단 표현한다.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버전 코어에서는 이런 체크선, 필드가 라우트의 처리 시간 감소를 해서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기본 헤더 길이가 이 40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헤더. 아까 얘가 인증이라든지 ESP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확장 헤더는 추가적 전송 기능이 필요할 때 이것이 사용이 된다. 인증이나 암호 같은 거 할 때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자, 공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은 TCP에 대해서 검출할 수 없는 정보는 뭐냐? 윈도우 사이즈 있었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트의 순서 번호. 자, 수신자 측에서 앞으로 바꾸자 하는 이 바이트 순서 번호를 우리가 에크 넘버라고 합니다. 시커스 넘버, 에크 나리즈 넘버에서 에크 넘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패킷의 생성 시간, 이런 거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헤더가 좀 암기가 되면 이런 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TCP에 대해 제어형 플래그에서 이렇게 값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UAPRSF예요. 그래서 AS죠. 그러면 C넥, 여기서 아니네, 끝이 F네요. 에크하고 그 다음에 핀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순서대로 요거 암기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일단 정리했고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